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기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박은희 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가시고 박은희 원장님은 의학 박사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대외적으로 공사 엄청 많이 하십니다. 강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 좀 높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타이틀을 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료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충분히 또 질문도 좀 받아주실 거예요. 받아주실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은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죠. 그 원인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죽기도 하고요. 또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인도 모르고 상을 탈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원장님께서 하셨는데도 이 마이크가 주파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더 끄도 괜찮은지 한번 봐요. 예. 이게 나은지 이게 나은지. 이게 좋아요.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자 잘 보입니다. 이게 잘 보이죠? 이럴까요? 아니요. 키면은 영상을 잘 지키고 끄면은 영상 좀 어둡게 나옵니다. 이럴까요? 그러면 요 앞에만 끄고 지금 방금 요거밖에 안 돼. 두 단계. 이 나머지 뒤에 거니까 이게 뒤에 거니까 앞에 요거하고 좋은데 이게 딱 좋은데. 요거하고랑. 그래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예. 이들 말이요. 알아요. 잡니다. 예, 그대로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강의를 했을 때 오늘 사실 저는 한 100명 정도 거의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일당 100이기 때문에 한 200명의 강의 들으실 분들이 오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00명 이하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오신 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일당 100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일당 100이면 엄청난 많은 숫자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기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언젠가 우리가 다 사실은 나이를 의식하는 노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가 졸업했고요. 제 고향은 울릉도예요. 그래서 울릉대 수도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나오는데 폭풍이 불어서 제가 3개월 동안 못 갔어요. 그다 진학을 못했거든요. 못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울릉도를 탈출했죠. 3개월 전에 제가 원래는 굉장히 좀 FM대사한 학생이었는데 또 만약에 그때가 되어서 진학을 못하면은 제가 평생 울릉도 오징어 잡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것 같아서 3개월 전에 학교를 무단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했는데 우리 울릉도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어 항상 방학책에 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로망이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와서 여기 우리 후배도 계시는데 대구여고를 졸업했고요. 또 대구여고에서 의과대 의과대학을 가는 그런 학생이 되어서 동국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전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의사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왔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도 없었고 복도 없었고 의료 보호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더 의료적으로는 상지비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불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머물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돈을 책을 팔아 돈을 만들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책을 보고 건강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5세가 지나면은 모두가
어김없이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세 때 건강을 이거 100세까지 가지고 있다는 가장 좋은 거고요. 몸무게도 25세 때 몸무게를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지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안티에이징의 비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은 청순과 치매라는 거죠. 이 치매 환자가 정말 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가 오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던 예쁘게 옷 입고 멋있게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던 것들이 다 한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요양병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치매가 와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나이든 정말 늙은 치매된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예방하면 늦는 거예요. 지금 25세 때부터 치매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이제 150세까지 된 거죠. 그런 세계를 생각해서 제가 청춘과 치매라는 이름을 붙여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은 결국 우리가 남에게 많이 봉사를 하는 것이 오래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선한 유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잖아요. 어떻게 여성들이 그 불우한 환경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우먼 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진짜 여자들이 권력은 없어도 굉장히 지혜롭게 세상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나이도 동이 하니까 어떻게 해서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이 세계의 그런 지도자가 됐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적혀있어요. 저도 이 책을 발간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여성분이나 하이스쿨 그리고 딸을 가진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서가 있어요. 제 고향 이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릴 때 육지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어요. 배가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폭풍 때문에 배가 가지 못하니까 헤엄쳐서 육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섬에서 갇혀서 3년을 생활하면서 제가 못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일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하는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맹장염에 걸렸는데 의사가 없고 약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되어서 돌아가셨고요. 또 저희 친구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어요. 정말 독자였는데 이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다리 다쳤는데 항생제가 없고 의사가 없으니까 비혈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비를 기다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방학이 지나오면은 거짓말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울릉도가 정말 아프리카부터 오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의사가 되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를 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사오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33일에 독립하는 사람이었는데 34인으로 다시 선정을 받아서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세상을 알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윈드를 사오셨어요. 세계 윈드를 한 100명 사오셨는데 그 중에 2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여성이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저는 키리 부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키리 부인도 예쁘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다렸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벨상을 받아서 세상에 우리 한국을 알리는 것이 꿈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자지만 슈바츠 박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힘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 나는 휴가자 같은 삶이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짐했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면은 휴가자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실천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선생님, 저 마이크 소리가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듣기보다 조금 떼서 해보시면 너무 에코가 심해요. 열심히요. 잘 안 듣겨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가 별 이상 할수 없잖아. 지금은 괜찮아요. 마이크 좀 좋나요? 좋나요? 어때요? 이걸 놀이하는 마이크로 만들어. 안 듣겠죠? 놀이하는 마이크는 에코가 있어야 좀 낫죠. 좀 떼서 해볼게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내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입에 꼭 대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입에 꼭 대고 했는데 지금은 좀 떼고 하니까 나아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말 기차도 못 보고 또 버스도 택시도 못 봤지만 한날한 새와 그리고 비행기만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있으니까 진짜 육지에 대한 꿈이 컸었고요. 또 3개월 동안 비가 못 나가서 그렇게 육지로 학교를 진학을 못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섬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섬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일본도 못 가요. 무서워서. 가서 비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면 나이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보면은 나이는 여러 가지 나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이는 연대적인 나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승에 온 나이예요. 눈덩이 속에 있는 나이가 바로 크로날라지컬한 그 에이지, 연대적인 나이고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이는 뭐냐? 정신적인 나이죠. 이 사이칼라지컬 에이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이 쓰러졌을 때 겁나서 웃기만 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은 어른들 어때요?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EQ라고 정서적인 나이죠. 꽃을 보고도 정말 꽃이 아름다운 줄 모르면 그놈이죠. 근데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다운 줄 알면 젊다는 거죠. 젊다. 그죠? 정서적인 나이는 어릴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에이지, 육체적인 나이예요. 이 육체적인 나이는 우리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제가 광주에 갔었는데 이분이 87살 된 분이었어요. 뒷모습은 진짜 멋진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앞모습을 보니까 진짜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이분이 85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운동을 있잖아요. 한 3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육도 발달하고 해서 뒷모습 정말 총각 같았어요. 근데 생각도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 에이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은 근육을 키워서 얼마든지 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다섯 번째가 정신과적인데요. 사이카이틱 에이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왔을 때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그런 불안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죠. 근데 젊고 괜찮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카이틱 에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소셜 에이지인데요. 이 소셜 에이지는 우리가 우리가 소셜 에이지는 정말 어떤 일 하냐면 나이가 젊을수록 소셜 에이지는 안 좋고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어디서 대접을 받는다 하잖아요.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부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뭐랄까 이게 학벌도 있고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 나이를 인정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 사회적 나이는 어릴수록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회적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나이는 부가 많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나이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나이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생체적 나이인데
이 생체적 나이도 우리가 많이 바꿀 수가 있죠. 제가 한 10년 전에 KBS랑 어느 뭐 학교에 초등학교 동생들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분들 나이가 한 40대였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생체적인 나이가 어떤 분은 20대 후반도 있고요. 30대 초반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60대 후반도 있어요. 이 생체적 나이는 우리 옆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동창생들을 만나보세요. 동창생들을 만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종합 같은 처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뭐 머리도 빠지고 눈도 많이 생기고 그죠? 말도 느리고 이빨도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생체적 나이가 사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피곤한 사람들 이런 생체적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나이들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생체적 나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나이는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이에 대한 분류를 다르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WHO에서 나이 분류를 다 새롭게 5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예요. 그죠? 그런 변함이 없는데 18세부터 65세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환갑이 되면은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개업을 할 때 저희 병원 슬로건이 20세의 건강을 80세까지였어요. 근데 한 5년 뒤에 20세의 건강을 100살까지. 지금은 저희 병원 슬로건이 20세 젊음을 120세까지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저희 병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107세예요. 연세 많은 분인데 근데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고 운동을 지금까지 했어요. 뒤에서 보면 종각 같고 옷도 너무 잘 입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일상에 와서 저희 병원에 한 열에 한 번씩 온수도 받고 하시는데 자기는 마치 무인도에 사는 것 같아요. 왜 무인도에 사는 것 같으면 와이프도 죽어버렸죠.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는 정말 있잖아요. 젊을 때는 막 멋있는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그러고 그죠? 친구들도 많고 막 그렇게 대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무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백화점을 가도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친구라는 것이 나이가 똑같은 친구였잖아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생각이 같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는 남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한 70대 뭐 이런 분들은요. 올 때 친구를 같이 데리고 와요. 좀 친구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은 같이 와서 좋은 주사 받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챙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챙겨야 돼요. 좋은 주소가 여기 병원에는 좋은 사람이 많은데요. 면역 주사도 있고 뭐 젊어진 주사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젊음을 유지하는 주사도 굉장히 많아요. 항산화 주사도 있고 뭐 예뻐진 신데렐라 주사도 있고 그런 주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걸 맡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올 때 꼭 친구들 데리고 와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60살까지 살 때는요. 환갑 잔치도 했지만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왔는데 배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경대에서 펠로십을 할 때 배 아픈 사람이 많은 소화기내과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써 배가 아프잖아요. 남이 살 때면 배가 아팠어요.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60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가 아니라 어때요? 친구가 잘 되어야지 내가 좋은 거예요. 내한테 돈이 없어도 친구가 돈이 있으면은 커피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죠? 또 좋은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다 죽고 나면 차 마실 사람도 없고 이런 옷을 아무리 예쁘게 입으면 뭐예요? 누가 봐서 예쁘다는 말도 안 해주고 그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춘기 배가 노를 써도 배가 안 아프고 친구가 잘 되면 정말 좋구나 이제
노후에 나 걱정 안 해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배 아픈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청년이 바로 65세입니다. 예전에는 65 청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세계 트렌드가 이미 그만큼 하는 것이 이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5세 청년이 된 그 계기는 뭐냐, 여러분 뭔지 알아요? 65세까지로 청년으로 된 계기. 그걸 아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는 주사권이에요. 이 주사권은 여러분 이제 뭐 피부가 안 좋다든지 몸이 뭐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대상포진이 왔다든지 정말 아플 때 맞으면 진짜 거짓말처럼 좋아지는 주사예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이거는 한 20만 원 상당인데 그걸 아시는 분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5세까지가 청년이 된 세계적으로 WHO에서 그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일할 수 있는 나이? 예, 정년? 예, 예, 정년? 또요. 안타깝네요. 아, 백지 보고. 또요. 한 사람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한 분에게는 제가 발행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시시된 책은 제가 왜 발행을 했나 하면은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시를 쓰면서 제가 많이 힐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시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잡지예요. 이 잡지가 보면서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약을 먹지 말고 힐링하라는 상황에서 되게 됐어요. 자, 새로운 걸 뭐라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나이.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있잖아요. 독일치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또 누가 얘기하셨죠? 예. 이제 한 분한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분, 아까 남자분 한 분 얘기 없어요. 그걸 세우만 가지고 왔어. 오. 예? 오. 누구냐? 보험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겠습니다. 상관이. 그러셨어요?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근데 다들 답이 유사한 답이었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60세가 좋겠어요. 진짜 노인이었잖아요. 귀도 어둡고, 그죠? 온 전신이 아프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 노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노망이라는 거 알죠? 치매가 와서 방에다가 막 똥 사서 바르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65세에도 어때요? 65세 여러분 된 사람 아무도 노망한 사람도 없어요. 별로 많이 아픈 사람도 없어요.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그죠? 눈도 어두워져도 수술하고 다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주름살 있어도 성형수에서 다 예뻐지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있잖아요. 자연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이 자연과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이에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65세가 돼도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플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병을 키우면 안 돼요. 참지 마시고. 우리가 감기 같은 것도 사실 감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감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 아니고 감기 같은 증상이 모든 병의 원인이고 초기 증상이 감기 증상이에요. 코로나 와도 온몸이 다 아프죠. 또 폐렴이라도 온몸이 다 아프죠. 그죠? 요즘은 노로바이러스 유행인데요. 이 노로바이러스 와도 설사하다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간이 안 좋아도 온몸이 피곤하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증상은 다 감기 몸살 같아요. 그래서 이 감기 몸살 예전에는 감기 몸살을 병원에 가면 7일, 7일만 아니라 안 가도 7일, 일주일 그죠? 병원에 가면 일주일만 낫고 안 가도 7일만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말이고 이제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죠. 지금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를 앓고 나면은 어떤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 앓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폐가 여러분 경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앓고 여러분 아무 증상이 없어도 그것이 10년, 20년 가게 되면 숨이 차게 되고 폐가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플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65세까지 청년이라는 것을 바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년이 66세, 79세 예전 같으면 노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중년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노년은 적어도 80세 이상이 돼야 돼요.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장수했다는 말 들으려 하면 적어도 100살은 지내야지 장수를 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돌아가시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의학이 너무 발달했는데 병원에 안 가서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건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가면 제가 미국에 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 이런 말 Thank God for us to work.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 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좀 일 그만하고 뭘 하고 싶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일을 해서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일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볼런티어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의학이 생겼는데 점점 우리가 노화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결국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만 감사해야 되고요. 또 정말 정년퇴직할 분이 계시면은 정년퇴직 후에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도와주고 그죠?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체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무너지지가 않고요. 여러분 밖에 나와보세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커리어 우먼이니까 어때요? 항상 깨어있고 뭔가 힘차 보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일이 있으면 15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120살까지 했는데 지금은 150살까지는 성공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성경책에는 보면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몰랐잖아요. 그분이 깨닫게 된 게 몇 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깨달은 게 혹시 맞추시면 제가 남은 걸 드리겠습니다. 300.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40대 같잖아요. 70세. 예. 70도 많죠. 모세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세상을 바꾸라 하면서 진짜 역할을 하게 한 거를 그때가 모세가 8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정신이 깨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 뭔지 알죠? 안 죽으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의 정의를 하기를 죽음의 정의는 영원히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어때요? 다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목소리 들을 수도 없잖아요. 어떤 데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뭐 물건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것은 그죠? 이별이 무서운 것은 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 무서운 것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한번 죽고 나면 다시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다음 생에 있다고 한들 천국에 있다고 한들 그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면은 만날 수가 없죠. 극락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 천국에 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변해버리고 돌아가신 나이도 변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같이 천국에 가도 만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굉장히 좀 인격이 있고 좀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오고 난 후에 밖에 못 나가고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토론토가 굉장히 좀 저질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있을 때 자기가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저질 노래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노래가 정말 저절히 가슴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그 노래 나오는데 제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옆에 있을 때 그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죽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죽는지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안 죽으면 뭐 오래 사는 거니까 그죠. 장수의 비결을 물었어요.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최근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잖아요. 지금 최고령자 나이가 예? 아, 이제 이거 음력하면 진짜 기네스북에 오르는 최고의 고령자 115. 어느 나라겠어요? 어느 나라 최고 고령 얼마 전에 일본. 그렇죠. 그럼 두 중에 한 분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연수 얼마겠어요? 두 사람이 맞춘 분이 117. 124세, 127세. 127세. 150, 115.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께서 118세예요. 다나카 일본에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118세였는데 프랑스의 수녀였어요. 근데 그 수녀님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몇 살이었어요? 115세예요. 그분은 이제 경남 거창에 살고 있는 그 할머니인데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안 죽고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게. 피해야 될 게 뭐겠어요? 118세 된 그 프랑스의 소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18세가 사는데 정말 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기분 나쁘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피해라는 거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그죠? 오래 살고 기분이 좋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한테 해보세요.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기분 나쁘고 하면 소화도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래 살려고 하면 남을 일단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죽는데 여러 가지 원인인데 8가지 이유를 나눌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우리 가장 많이 요즘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조금 아프면 어때요? 가보면 뭐예요? 바로 암이죠. 그죠? 이 암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암이 최고로 많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심장마비.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때 이것들이 결국 망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혈관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고 심근경색도 오고 뇌졸중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심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그 군인이 장군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고 뇌출이 오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준 사람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뇌출이 와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한쪽 그걸 잘 못 걸으시고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 중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혈압약 한 모금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밥도 어떻게 해요?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혈압약을 먹어야지 뇌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기 전에 왜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봐야 되겠죠. 살이 많이 찐 분 같으면 살만 빼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은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되고요.
또 커피를 하루에 뭐 한 잔 이상, 두 잔 이상 많이 마신 분들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커피만 끊어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그래도 안 되면은 혈압약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만히 있어 노하우죠. 우리 꽃 어때요? 꽃에 영양분을 주고 다 해도 돼요. 세월이 가면은 꽃이 저절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노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화 속도가 다르죠. 제 관리를 못한 사람 노화 속도가 빨리 오게 되고요. 관리를 잘하면 노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 되는 것도 노화가 오는 것도 여러 번 달렸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이 사고예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동대구역 밑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차가 앞차를 막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서 이걸 콩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차고 뒤차고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 뒤차가 뭐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 차는 다 부서졌는데 앞차 사람도 뒤차 사람을 모르고 뒤차 사람도 앞차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뒤차 사람이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박았죠.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그죠? 살다 보면 한 일 당하잖아요. 내가 좋은 냄새가 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향수 뿌리고 절대 산에 가면 안 돼요. 향수 뿌리고 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벌과 나비가 달리는 괜찮은데 벌이 와서 쏘게 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여기 향기가 나면은 이런 벌과 나비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서 만약에 힘들지만 똥 냄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똥파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는 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게 되면요. 힘들고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복이 와서 그걸 막아주게 돼요.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나쁜 기운이 와서 결국 본인이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노화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참 많죠. 제가 좋아하는 최진실이 제가 미국 있을 때 최진실을 여자는 뭐 남자는 여자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예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까지 다녔는데 교회에서 가장 있잖아요. 했으면 안 되는 게 자살이거든요. 그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자살이 많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몇 위겠어요? 1위. 그만큼 자살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아는 아나운서는 유사분이었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살 동호회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요. 동호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동호회가 되게 많지만 자살 동호회는 또 처음 봤어요.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데 다 같은 시간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각각 딴 장소에서. 근데 이 여자 아나운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아파서 뛰어내리는데 아파서 뛰어내릴 때 자살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서 뛰어내렸어요. 죽었게 살았겠어요? 살았겠네. 아니요, 10초에 뛰어내니까 죽었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이 진짜 많다는 거죠. 옛날에 목 먹고 살 때는 또 자살이 없었는데 지금 모든 풍요로워진 상황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감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 있잖아요. 요즘 많이 우리가 아는 사스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이거 다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염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폐렴이에요. 근데 이 폐렴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예방접종을 하면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폐렴 예방접종을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그 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약은 저희 병원에서 맞는데 5만 원이에요. 그 최근에 나온 약은 평생 한 번이면 맞아요. 그 약은 돈이 15만 원이에요. 여기 만약 강의 들으신 분이 와서 오늘 강의 얘기하시면 제가 30%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궁암 같은 경우 자궁암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형 간이면 C형 간이만 조절 잘도 암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암의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나쁜 사람을 안 만나야 되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뭐 강의 한 40분까지만 해서 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말에 있잖아요, 그죠? 밤에 그죠? 좋아하는 남자랑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밤새도록 다니면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좋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몸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안 나죠. 그럼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일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일도 잘 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말에 돈이 없어서 24시간 하는 그죠 식당에서 아니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돈도 받았지만 그 다음날 몸이 피곤하겠어, 안 하겠어요? 피곤하죠. 몸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대부분 몸살 나죠. 그리고 두 분 다시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 그죠? 기분이 좋고 하면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고 그게 힘들면은 그죠? 몸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마찬가지. 우리 몸 속에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포인데요. 암이 발생하거나 나쁜 게 발생하면 스스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암도 우리가 밖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의 세포가 그죠?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요. 이게 유전자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인데 유전자가 변하니까 크레이지하게 돼서 결국은 암 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서 MRI CT다 이상이 없다, 암이 없다. 물론 지금은 없죠. 그렇지만 내일 되면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 암 세포가 생기고 또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추럴 킬러 세포의 힘이 없어지면 암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세포가 10에 예를 들어서 한 개로 생기면은 우리가 디텍스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암 세포가 한 개 생겼다. 아직은 못해요. 암 세포가 10에 9승계가 돼야지만 MRI나 CT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암 세포가 10에 8승계는 암이 아닌가요?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좋은 일 하고 누군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을 짓다 보면은 이 내 몸속 내추럴 킬러 세포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암세포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말기 암이라는 암 환자는 진단을 받고 왔어. 그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면서 좋아져서 정말 완전히 회복된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그분들한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몸도 안 좋고 돈도 없는데요. 이런 좋은 일 하는 게 물론 돈이 있고 몸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일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일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있잖아요. 잘된 사람 보면 질투가 나요. 질투가 날 때 질투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손 잡아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등 떠주면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가만히 웃고만 있어도 상대방이 우리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이런 화내고 있고 막 욕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앞에 계시는 쪽 화장을 예쁘게 하고 웃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은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잘 가꿔도 남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내 몸속에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점점 커져서 암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은 반드시 하루에 하나씩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화를 빠질까? 그래서 노화는 어떤 것일까? 그죠? 노화 것은 그 나이가 먹는 에이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체 구조와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요. 또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 감수성이 뛰어나서 빨리 병에 걸리고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과정인데 예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나 하면 자연의 이치다, 내추럴한 코스다,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유전이나 환경, 생활 습관, 영양, 나의 생각,
이것이 합해서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생체 나이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노화가 늦게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지키려고 하면은 첫째는 몸에 병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 먹고, 세 번째는 잘 자고, 네 번째는 잘 싸야 돼요. 이 네 가지만 되면은 우리가 150세까지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식은 약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바로 몸에 들어가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슈퍼푸드라는 말이 나왔죠. 슈퍼푸드는 보통 음식보다 훨씬 좋은 음식, 내 몸을 굉장히 좋게 정화시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10가지를 크게 나누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귀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안 먹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귀리 밥 해먹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블루베리죠. 이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에요. 이 베리 종류는 전부 다 항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보라색 베리는 굉장히 환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라색 상추, 보라색 옷 입으신 분, 보라색 이게 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녹차예요. 이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요. 또 우리 몸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늘이죠. 제가 미국 가서 마늘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늘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태리 음식을 보니까 모든 음식에 마늘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마늘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마늘을 환으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이 마늘에서 빼낸 성분들이 치료하는 것이 바로 비형 간염이에요. 그래서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한 8개 정도 먹게 되면 비형 간염도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토마토죠. 이 토마토는 특히 남자분들이 매일 하나씩 먹으면 드릴슨 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뭐 항산화 효소가 굉장히 뛰어나게 많죠. 그리고 당뇨 환자가 아무리 먹어도 괜찮으신 토마토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브로콜리죠. 이 브로콜리는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도 많이 먹게 돼요. 이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유방암, 위암 이런 분들이 먹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종류인데요. 아몬드라든지 잣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이 포도주 한 잔은 굉장히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죠. 그리고 이 시금치 항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고기가 나오잖아요. 동물성 고기는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우리 몸에 동맥관을 유발하기 때문에 10대 슈퍼푸드에 속하지는 않아요. 지금 연어라든지 우리는 연어보다는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고등어, 칼치 그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선을 먹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세에 꼭 지켜야 할 이런 거 10개명인데 제가 40분까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그래서 이 110세 건강을 지켜야 되는 20개명 중에 이건 제가 봤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을 해야 돼요. 진실된 사랑.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겠는데 그 어떤 것도 있잖아요. 절대로 절대 너무 넣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 자스도 너무 어려워요. 나이는 당장 숫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이제 자기장 여기 유명한 찰스 다윈 있잖아요. 이 찰스 다윈은 굉장히 뭐 어릴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50살이 되었어요. 겨우 종이균열책을 쓰게 됐고요. 이 다윈이죠. 그 다음에 호세 사라마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예요.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데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이 나온 게 50세가 넘었었죠. 그리고 이제
60이 넘었어야 겨우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니 모리스는 이 흑인 여자는 우리가 막 어릴 때 도움을 했지만서도 40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62살 되었어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다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젊은 사람보다 더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로페 피츠제랄드라는 분은 어릴 때부터 글을 썼는데도 62세가 되었어요. 첫 책을 나오게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 61세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하다가 결국 62세부터 책을 내고 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거리 있는 부크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처칠이죠. 이 처칠은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말도 더듬고 굉장히 어렵고 뭐 힘든 아이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치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정치인인데도 이분은 66세가 될 때까지는 정치 권력을 못 잡았어요. 66세가 되고 난 후에 결국 잡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10년 후에 76세에 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정말 저는 그죠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처칠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칼멘델 올피스라는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은 1931년생인데 아직도 모델 활동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분 연세가 85세.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래된 모델이에요. 근데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다는 알 수도 있죠. 멋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힘만 있다면 그리고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분은 뉴욕에서 굉장히 훌륭한 건축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막 계속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죠. 근데 일부 그 만든 뮤지엄이 1943년도에 시작해서 1959년에 끝났어요. 이분이 75세가 돼야지 그걸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82세부터 91세가 이랬는데 그때 가장 절정으로 최고 많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분은 절대 자기 나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하면 나이를 2~3살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나이가 갈수록 낮춰서 얘기를 해서 아무도 이 사람 진짜 나이를 몰랐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분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젊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젊게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어머니들 했잖아요. 말이 시린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멋지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세요. 연대적 나이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내 나이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 사람 나이를 묻지 않아요. 미국은 대학을 가잖아요. 입학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졸업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도 계시지만 근데 한국에 오면 제일 날 먼저 만나면 혹시 나이가 몇 살인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It's just none of your business. 왜 나이를 묻지 말아주십시오. 영화 방송을 여기에요. 정서적 나이는 정수적 나이는 제가 28세.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항상 제가 28세는 얼마나 힘이 나잖아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죠?
그런 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왕관 질문할 거 없습니까? 들어 질문 좀 하시던데. 건강하신 모이네. 최성현 쌤, 예. 뭐 우리 의사 쌤인데 뭐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아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니까. 아 인사해서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박은희 원장님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수빈 가져가시나 보죠. 아 예수님 거기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거 됐어. 그다음 기념사를 할까요? 아, 나는 150살 기념사를 될 때까지 누가 살아있는지 보고. 네, 사진 조금 불 올리죠, 그럼.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불 띄워 올리시고 사진 좀 찍어 보시죠.